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태원 참사에 이어서 이제 어젯밤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먼저 영등포역에 있었던 무궁화역 탈선 사고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짚어보니까 코레일 직원이 바로 탈선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에 이 선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숨지는 사고가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코레일 측의 좀 그 대응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바꿔야 된다. 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하실만 하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5일 있었던 그 코레일의 인명사고가 네 번째 인명사고입니다. 3월, 7월, 9월 이렇게 세 번의 사고가 있었고요. 인명사고입니다. 사망사고였고 또 5일 날 또 한 번 있었으니까 벌써 네 번째. 국민을 직접 수송하는 업무를 맡는 그런 철도 업무인데 이렇게 인명사고가 계속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코레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꼭 코레일만이 아니더라도 이 공기업 전반의 이 국민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전시설에 좀 투자를 더 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정책적 안전망이 필수적으로 좀 더 고려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회의가 있는데요. 자, 이곳에서는 이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이제 만들어진 거긴 한데 앞으로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한 이 사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있을 것이고 특히 어제 있었던 이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해서도 점검이 있을 예정인데 자, 이렇게 뭐 보완책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좀 보완해 가는 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자꾸 국민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나 나라가.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영등포 탈선 부분도 그렇지만 그 전날 의왕역 쪽 의왕 지역에서 그 철도 공무원 철도 직원께서 사망하셨잖아요. 예. 그분이 그걸 한 번 다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철도가 탈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을 점검하고 미리미리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 시스템은 한 번 봤다고 해서 이게 정착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 국정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아파요. 답답하고 좀 미리미리 좀 했으면 어떨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월 29일 참사가 이태원에서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10월 28일 날 이재명 대표가 국민안전대책회의를 여야정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예산안이 먼저니까 그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바로 전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전에 했었으면 뭐 아직 결과론적이지만 그 전에 좀 만나서 여러 가지 국민안전대책을 했었으면 할로윈 부분도 그렇고 이태원 부분도 그렇고 철도 안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비극들이 벌어진 이후에 안전대책회의를 여는 게 소 잃고 양간 고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국정 운영의 방식을 좀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이제 추모 전국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책임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참사 이후 대응은 그야말로 무능력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해야 하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파면하라.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그 야당 박찬대 의원이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파면하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파면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행안위 회의에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제 출석을 하는데 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그 야당에서 이제 뭐 파면 요구하고 정치 공세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참사의 규모가 워낙 크고 국민적인 공분이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책임이 어디까지 있어야 하느냐 이런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주무장관을 갑자기 경질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일들을 정부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각에서는 뭐 내각 총사퇴까지 야당 내부에서는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 얘기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야당 내부에서 또 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즉 정치 공세화 재난을 정치 공세화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조차도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어느 정도 공세는 할 수 있지만은 현 상황 책임 규명하고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재난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이제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태원 추모 촛불 집회가 이 광화문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곳에 민주당이 집회에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다. 자, 이런 의혹도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말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의혹이 아니잖아요. 참사에 대한 현상, 이런 비극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어떤 진상을 규명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 탓을 어떻게든 돌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민주당이 이거를 기회를 삼아서 정쟁화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정치의 존재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현상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질 사람들은 수사를 해서 불법적인 영역이 있었는지 밝히고, 국정조사라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수사에서 못 박히는 부분, 광범위한 부분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동시에 하자는 거예요. 근데 촛불 집회 국민들이 나서서 얼마나 지금 이태원 참사의 공분이 큽니까? 국민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중에 민주당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민주당이 국민들을 저 정도 이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뭐 충남 지역에 있던 그 국민의힘 측의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민주당이 기획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뭔가 이상한 얘기들을 만들어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정치가 나서야 될 때고요. 이건 정쟁이 아닙니다. 이런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정치가 멈춘다? 말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정당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치가 제대로 이번에 이태원 참사의 부분은 집권 여당이 먼저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자리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데 자리를 공석하면 어렵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럴 바에는. 없으면 차라리 낫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 이태원 참사를 민주당이 기획했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 지역도당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뭐 그것은 좀 과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이제 근거를 확실히 따져서 해야 될 얘기인데 좀 예.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민주당과 관련한 이 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 선대본에서 본부장을 했던 분이었고, 그 사람이 이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공지한 이 단톡방에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과 좀 연관이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결국은 그겁니다. 이런 추모 시위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내용을 잘 보면 정권 퇴진 운동과 연결시키는 그런 과격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거고, 정치 쟁점을 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영주 대변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어떤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홀한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장관 자리 없는 게 낫다는 말씀은 좀 과한 말씀이다. 일단은 할 일은 하고 또 책임을 규명하고 하는 선은 또 철저히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여야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그 상황을 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상규명을 해주는 것이 우리 유가족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대해서 진정한 추모가 되지 않겠는가. 한 단계 더 나가서 국정조사로 가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입니다. 예,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셀프 수사로는 이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 자, 이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예, 그 지적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검찰과 경찰이 같이 일을 하는, 즉 검경 합동수사본부 체제에서 수사를 했다. 그런데 검수완박법안 통과로 인해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체 수사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일단 이제 수사는 시작이 됐고요. 동일 사건에 대해서 직접성이 인정이 된다면 검찰도 보완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는 국정조사 등의 방법에 대해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일단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할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진상규명 측면에서 보면 국정조사까지 같이 진행될 경우에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국정조사가 오히려 수사에 방해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입장이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부 여당이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통감한다면 수사도 하고 국정조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든 간에 정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빨리 내놓을 수 있도록 수사는 불법적인 부분을, 법적 부분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는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정조사와 수사를 같이 하는 것이 정말 이태원 참사의 어떤 진상을 국민들한테 소소히 알릴 수 있는 이게 어떤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국정조사는요, 저는 아쉬운 게 정부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했었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았을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위한다면 총리든 장관이든 국민의힘이든 먼저 나서서 누군가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요. 자꾸 피해가니까 그 불똥이 윤석열 대통령이 뛰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만 불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이 책임을 진다면 국정조사를 먼저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검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특검 도입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특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조영 원내대표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형식을 가지고 좀 공방이 있을 수 있어요. 특검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상설 특검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일반 특검이 있는데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일반 특검을 원하는 것 같아요. 즉 상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아마 그 한동훈 장관을 좀 의식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데 상설 특검이 아닌 일반 특검을 할 경우에 시간이 상당히 지체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 본회의 상정하고 통과되는 과정까지 그 시간을 고려한다면 한 몇 달이 걸릴 겁니다.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급한 진상 규명을 정말로 야당에서 원한다면은 상설 특검의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